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이 라인이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도 보시면은 2024년도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다가오는 중반기 이제 하반기 흐름과 2025년까지의 흐름 그리고 금리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한번 두 번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의 위상과 어느 정도 위상인지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이제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냐 이제 그것도 그래서 지금 조금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올랐는데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요 호재거리 뉴스를 아직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두 번째는 2025년도에 은퇴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근거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협정의 현재 시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제가 보니까는 거의 확정은 아닌데 거의 마무리 수순 단계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금리에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요거 몇몇 개를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일단은 도지코인이 먼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중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조금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됐냐면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펭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곧 글록 뭐 애널라이즈 뭐를 탭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묻고 답하기를 X에다 이제 이 사항을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게시물 세부 정보에서 전체 스레드 토론을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글록 내일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은 글록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위챗과 같이 슈퍼 앱이 되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금융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거기에 섞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죠. 동영상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SNS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단순 포스팅이나 뭐 동영상 단순하게 이제 동영상만 하는데 그 하나의 절차를 도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슈퍼 앱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에 커뮤니티 코인으로 만약에 도지가 들어간다면 그거야말로 아마 대폭발을 할 겁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 어쨌건 이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5월달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잡았을 때. 그 이유가 이제 5월, 6월, 7월달이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으로 갈 거고, 가격은 아마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건 X의 인공지능 부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온다. 현물 경제가 확장하고 돌아가고 순수익이 늘어나려면 일단 인구가 받쳐줘야 되는데 인구 파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여기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이에요. 저도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현재 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건 저기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인 비율인데, 어린이집 폐원 후, 여기 보세요. 어린이집을 폐원해서 이게 지금 노양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고 아마 이게 기사로 나올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노인 인구가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사회가 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고, 경제 규모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코인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 근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로 결혼 인구 줄어든 영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안 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핑계를 대고 명분을 여기다 붙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코로나 시즌2가 도래를 하면 지금보다 인구 관계는 더 급격하게, 대면 관계, 이런 관계는 더 급격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런데. 예. 여기다가 이제 정부는 여기다 핑계를 대고 뭐 출산 장려책을 뭐 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허울 좋은 거고,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만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보세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빚 더 늘어, 올봄 폐업한다는 자영업자 하소연,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코비드 1 때 이제 부채를 지신 분들이 많죠. 코비드 시즌2가 도래를 하면 그 빚을 못 갚는 분이 더 많을 거고, 빚은 더 늘어납니다. 파산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고, 사회 현상 자체가 극도로 불안함에 아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되게 제가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장 올 여름엔 어떨까요? 올 겨울이 가면 어떨까요? 2025년, 2026년이 가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요? 여기저기 사람들은, 노사분규 하고 막 이럴 텐데, 실업자가 늘어나가지고 강도 막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거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만 얘기하는데,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은 2월 29일 날 전 세계 합계 출산율 반세기 만에 반토막 났다. 전 세계 추세예요, 지금 현재. 근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어디가 더 문제냐면 선진국일수록 심하다고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나이지리아를 축으로 한 아프리카 막 이런데, 그러니까 손준 회장도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확 이게 피부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못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게 그래도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킨지 컨설팅이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여기가 될 거고, 중산층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선진국이 될 거다. 이게 다 근거값이 이시했던 거고. 자, 보시면은 실질적인 기사인데, 2월 28일 날 여기서 쇼핑하는 게 중산층 상징이었는데 150곳이 문 닫아. 어디 얘기냐면 이거 미국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어요. 미국이 선진국 중에 G7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 근데 여기서 15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858년 문을 연 메이시스 백화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지금 중산층 붕괴 시작.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극상의 진짜 재산 많은 엘리트층과 이 중산층 무너지면 이제 빈민층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중산층이 되게 얇아지고, 이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러면은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 혼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심리 자체가. 그거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쨌건 이거는 이제 바로 나와 있는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왜 2025년도가 현물 경제의 정점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역대 가장 놀라운 제품 테슬라 로드스터 내년 출시 2월 28일 날 나온 거예요. 테슬라 차량 중에, 여기서 이제 테슬라 차량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테슬라 차량 중에 가장 고가인 차입니다. 이거 스포츠카 중에 이제 가장 빠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 1초인가? 100m? 엄청 빠른 차예요. 그래서 가격도 아마 제가 알기로 꽤 비싼 걸로 알고,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을 왜 하필 2025년에 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가의 차량을 뺀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 번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2025년을 정점으로 해서 현물 경제는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축소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그런 일이 발생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이 움직이려면.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론 머스크가 차량 판매 정점을 2025년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전기자동차의 정점을.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를. 거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 거기다가 벤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역대급의 신제품을 2025년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이제 뭐 이때 가서 뭐 이거 같다. 이 차를 뭐 도지코인으로 결제 받는다 이러면은 좋죠. 도지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면은 뭐 도지코인으로 사면 되니까 도지코인으로 뭐 페라리도 살 수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장 얘긴데 당장 이제 5월달 뭐 5월달 6월달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금감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 고려해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적 영역에 발목 붙이게 조치 필요, 밸류업 세제 지원 등 목표 명확해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식시장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달, 6월달 이 기점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서도 라이센스가 있는 코인들하고 기관 투자가들한테 검증이 된 코인들하고 안 된 코인들하고 극명하게 갈려서 그 전에 갖고 놀다가 상폐시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5월달 이후 6월달, 7월달 시장으로 점점 가면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선택받은 코인들, 살아남은 코인들, 라이센스를 받은 코인들, 실물 경제하고 대입이 돼 있는 코인들은 살아남으면서 반사 이익을 엄청나게 받을 거다.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지만 5월 달부터 검증된 코인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 올라갔지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듣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시고 그냥 믿으시고 그냥 너무 무리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다 이제 알아서 합니다. 다. DWF 랩스나 아니면 뭐 글로벌 금융 리스트를 이용해서 다 알아서 시세하고 ETF 승인 내주고 다 알아서 하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입해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어저께 이제 미국 블랙록증 10개 운용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더리움 ETF 신청했다. 이 얘기를 그래서 뭐 지금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시간이 이거는 얘기를 해줄 거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세요. 자 이제 블랙록이 이제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데스크에서 여기서 보세요. 대문짝만하게 이럴 때가 가장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때거든요.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가장 여기 중간에 띄워놓을 때 모건 스탠리는 거대 중개 플랫폼을 위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비트코인 ETF 얘기를 여기다 이제 쓱 던지죠. 근데 여기 모건 스탠리라는 이 기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어디랑 관련돼 있나? 자, 코인데스크에 이제 메인에 이걸 던졌어요. 자, 보시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예요. 요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벡트를 만들어냈다라고 제가 그래서 벡트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다 주식시장에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그래서 안전한 코인이고 시세도 알아서 다 올려놓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주요 후원자가 누구냐? 주요 후원자가 누구냐? 여기 모건 스탠리가 써있죠. 여기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모건 스탠리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코인데스크에서 모건 스탠리 거대 중개 플랫폼을 위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 모건 스탠리가 있죠. 모건 스탠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융그룹하고 같은 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벡트하고 관련돼 있는 모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 그냥 다 알아서 된다니까 그거를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값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고 안 갈 때 이제 저를 욕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론이 중요해요. 내년까지 결론으로 봐서 이 제가 대충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ETF 승인됐고 이제 양머리를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하고 있어요. 슬슬 블랙록과 그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이 이제 이더리움 그레스켈 자산 운용사가 앞서가지고 아마 얼굴 마담 역할을 할 거예요. 이더리움 뭐 승인 내라 어쩌고 저쩌고 아마 제가 봤을 땐 3월달 중순부터 작업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쯤 가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그때 정도에 올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옮겼을 거고. 그리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얘기를 안 하지만 BK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기타 등등 친구들한테도 ETF 내지는 어떤 큰 자금의 유동성의 어떤 흐름이 넘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의 100% 가까운 대중들은 무슨 생각이 많이 있냐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받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트코인 막시멀리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증권성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에 ETF 승인 절대로 안 난대. 예. 그리고 쓸데없는 짓이래.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투자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래. 그 사람들이 하늘 얘기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해요. 깝깝한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지켜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재밌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중요한 건 어쨌건 급이 다른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비트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코인들이 있지만 이제 이 코인들은 급이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심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시점으로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이제 들어가면서 호재거리를 아마 던질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흐름상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인덱스를 약간 튀겨놓은 거지 진짜 이제 공기를 압축시킨 상황에서 뻥튀기기계를 이제 달궈 놓으려고 지금 불을 얹어놓은 거지 아직 달궈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뻥튀기기계 거기에 이제 불을 달궈서 아마 뻥 하는 순간이 아마 초여름께 정도가 오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사람들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무슨 ETF야. 근데 그거를 정하는 거는 진짜 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기관. 그레스켈 자산 운용사 내지는 SEC, 벡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얘기 들으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몇 개 코인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3월 12일 날부터 이제 분기점으로 들어갑니다. 결과값이 나온 거는 4월, 5월, 6월 달 원저리게 다겠지만 어쨌건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업비트 상장 얘기도 아마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간 정도에. 이거는 BTC 마켓인데 비트코인이 막 광란의 질주를 했다가 잠시 주춤하면 파일코인이 파닥파닥거리죠. 예, 어느 순간 이게 확 이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괜히 나 괜히 잘못된 실수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제 스탠스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그냥 막 사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건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 다른 코인들은 막 분기를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다른 코인들 근데 크레딧은 오히려 막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고 막 오히려 제자리에 있죠. 그냥 계시면 돼요. 이거 다른 코인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냥 홀딩이에요. 그냥 홀딩.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주셨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 그 댓글을 다셨는데 왜 CTC
투자했는데 CTC 왜 안 올라가냐 막 그러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왜 안 나타나냐 아직까지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기다리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거를 절대 다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만 그냥 쫓아가세요. 그러면 아마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위믹스가 제가 보니까 코인원에서 이 8%대 연 8%대 이자 지급 스테이킹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원래는 제가 알기로 이 시스템은 다른 이게 자체적으로 위믹스에서 구현하는 시스템에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코인원에서 한다? 우회적으로?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 더 하게 됐고, 자 어쨌건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맥시멈이 5,000개예요. 5,000개 이상은 못 맡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더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위믹스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가는데 만약에 8%의 이자를 준다 1년에. 근데 꽤 달달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아마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클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디파이하고 이제 관련해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PDT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자 지급 받는 그 시스템이 아마 분명히 적용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것도 아마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그리고 이거 리플 얘기인데 디지털 유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골드 스폰서로 리플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단한 코인이다, 끝판왕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XRP의 시점이 언제부터 이제 중요 시점에 들어가냐면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10월 달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을 다 팔고, 그러니까 XRP를 팔고 10월 달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잖아요. XRP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견디기가 아마 되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예전에 XRP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도지로 하면서 다변화를 좀 많이 해서 도지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그 예전역에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지코인 100원 초반에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바꿨잖아요. 네. 이때 그러니까 많이 안 바꾸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편으로 후회를 많이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좀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었는데 어쩔 수 없고 기다리셔야 되죠. 뭐. 네. 근데 어쨌건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퍼포먼스가 가장 크게 아마 뒤통수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봐가지고 도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 관련해서 기사를 던지고 상승률이 조금 이제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도지코인에서 이 친구나 아니면 이클이 그때까지 펌핑을 안 했다, ETF 승인이 안 났다 하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몇 달 후의 얘기고. 자, 지나가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큰 흐름상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 그리고 이미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다 철수했어요. 나토에서도 사실 철수를 되게 많이 시켜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8,000명 빼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독일 이거 2월 28일 날 독일 핵무장론 고개 트럼프 나토 폭탄 발언이 금기 깼다. 이 보세요. 이거 미리 사전에 사람들한테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유로존에 해당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현실성 있는 얘기로 아마 부각될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네, 아마 내년이 가면 이런 얘기들이 현실화 되겠죠. 서서히. 2025년, 2026년, 7년 가면서 서서히 아마 그러면서 전 세계는 극도의 혼란한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빠지니까. 미군이 빠지고 중국이나 막 이런데 러시아 막 이런 데가 이제 입김이 세지면서 극도의 아마 혼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떠올려 보면 거기다가 이제 달러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가상자산이 이제 2025년까지는 주식시장 같이 안 되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재미없는 주식시장 같이 정적으로 변하겠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예. 주식시장하고 이제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이제 혼용해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좀 많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불안하다. 삼성전자 이거 무슨 문제 있지 않냐.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때는 그냥 살짝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TSMC하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아마 극도의 불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있어요.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중심에 두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TSMC가 파운더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활용점정 하나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이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저커버그가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저커버그는 글로벌 리스트들한테 선택받은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일론 머스크 같이.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이 이재용을 만났다? 단독으로 만났다? 이 의미가 뜻하는 바는 삼성전자도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이미 손정희 회장은 ARM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 구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막 요 근래 나왔던 짜잘짜잘한 뉴스에 너무 막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났을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금리에 관련한 얘기인데 조만간에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올 텐데 2월 28일 날 미국 지난해 4분기 GDP 3.2%, 이전 추정치서 0.1% 하향.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크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미온적으로 0.1% 떨어졌어요. GDP가. 성장률이. 그러면은 이게 뭐랑 관련돼 있냐면 향후에 금리 동결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돼서 엄청나게 돈이 지금 들어오길 바라지만 제가 그랬죠. 지금은 아니다. 빨라야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크게 하지도 않겠지만 올해 선거 이후나 돼야 그런 얘기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 나온 뉴스를 대입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2개 뉴스를 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랑스, 러시아 동결자산 처리 놓고 미국과 맞서.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프랑스가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군대 파병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갖다 이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유로존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또 웃긴 거는 여기서 또 이 자문 갖다 또 미국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압수 법적 근거 있다 주장에 G20 모두 동의해야. G20 모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 끌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사실은 공식 발표는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끝나는데, 여기 이제 2월 29일 날 중국이 들어옵니다. 중국이 개입돼서 중재를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국 우크라이나전 중재론 재부상. 그래서 오늘 2월 29일 날, 그러니까 아마도 푸틴 대통령 대국민 연설이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이제 추후 영상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협상 주도 시기 무르익어 이 얘기 보시면은 어쨌건 3월 중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러시아에 압력 가능한 유일 강대국. 중총리 4달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서 중재 외교 나설 가능성. 이거는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외신 보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한테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가 러시아하고 친하니까.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중간에 막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흐름대로 그냥 즐기시면 돼요. 올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이런 게 간간히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흐름상에는 예, 11월 달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오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친구 이제 4월 달 초부터 이제 행사가 있죠. 행사가 있고 본격적인 마케팅은 아마 4월 말에서 아마 5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이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이제 ETF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이 친구들이 아마 그 시점이 오고 이거랑 이제 익명성 코인의 재상장도 요 원저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다려 봐야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